중앙 의존도가 높은 김제시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내년도 시정은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인지 알아봤습니다. LG엘로비전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11월 한 달 동안 전북 지역의 주요 이슈를 분석했습니다. 럼피스킨 확산 여부와 내년도 예산, 농산물 판로와 관련된 이슈들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 지부가 28일 하루 동안 총파업을 벌이며 전북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노조는 연금 공공성 강화와 직무급제 저지, 실질임금 인상 등을 주장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중국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 대응을 위해 배고가루를 사전에 확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정부 예산 의존도가 높은 김제시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올해만 800억 원이 넘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전망인데요. 상황이 이런 가운데 내년도 시정은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인지 정명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시정 연설에 나선 정성주 시장. 내년도 핵심 시책을 크게 7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업성장 도시와 활력 있는 민생경제 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농업 도시 만들기입니다. 또 웅비하는 해양항만 도시, 함께하는 교육복지 도시, 품격 있는 문화관광 도시,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시민소통 행정입니다. 그동안이 시정 과제를 준비하고 토대를 닦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기에 2024년 김제가 나아갈 시정 방향을 다시 뛰는 김제, 가슴 벅찬 도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지평선 제2산업단지와 특장차 종합지원센터 조성,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 사업 등의 예산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민생경제 분야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비롯해 소상공인 시설 개선과 경영지원,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청년 농업인에게는 영농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을 담은 가운데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도 이어갑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김제의 미래 성장 동력원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민생 예산을 담고자 분야별 조율을 거쳐 꼭 필요한 곳에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김제시가 올해 정부에서 받은 지방교부세는 지난해보다 800억 원가량 줄어들 전망이고 게다가 새만금 사회 간접 자본 SOC 예산까지 대폭 삭감되면서 관련 사업마다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 김제시의회는 오는 30일 김제시로부터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헬로TV 뉴스 정명기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전북 지역 주요 이슈는 무엇일까요? LG엘로비전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첫 번째 이슈 키워드는 럼피스킨입니다. 제1종 가축 전염병인 소 럼피스킨병이 전북 지역까지 퍼지면서 1000마리 넘는 소가 살처분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전북도는 지난 4일 도내 모든 소 50만 2천여 마리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럼피스킨병이 집중 발생한 고창군은 전염병 방제에 특별교부세 등을 투입하고 살처분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등 대책을 내놨는데요. 다행히도 럼피스킨병 발생 건수가 줄면서 정부가 소 반출입 제한을 해제하고 양성인 소에 대해서만 선별적 처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예산으로 확보, 지방교부세, 새만금 등이 관련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긴축재정 방침으로 지방교부세를 역대 최대 규모로 감액하면서
전북도와 도내시군은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또 전북도민 5천여 명은 국회 앞에 모여 대폭 삭감됐던 새만금 사회 간접자본 예산 복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 지자체 운영 방향의 윤곽이 드러나는 등 예산에 대한 이슈가 11월 한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어지는 주요 키워드는 농산물입니다. 관련 키워드는 수확량, 수매, 판매처 등입니다. 전북 지역은 쌀 생산량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친환경 쌀 재배 농가의 경우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배지를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름에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던 부안군 논콩 농가의 경우 판매가 안 될 정도로 콩이 작고 고르지 않아 수매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부안군은 논콩 전량 수매 등 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가 28일 하루 동안 총파업을 벌이며 전북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연금노조는 전북 전주공단 본부 인근에서 조합원 3,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대회를 열었습니다. 노조는 연금 공공성 강화와 직무급제 저지, 실질임금 인상 등을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직무 성과급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실질임금 인상, 공공성 확대 등을 주장하며 사측과 인단협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억 원을 부정수급한 어촌계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2019년부터 4년 동안 어촌계로부터 임차받은 양식장을 단체가 직영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3억 9,300만 원을 부정수급한 A씨를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개인이 빌린 양식장을 어촌계 명의로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어촌계의 관행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해경은 부정수급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내 하수처리장 유입하수에서 노로바이러스 평균 검출 농도가 최대 7배 증가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전주와 임실 하수처리장 유입하수 두 곳에서 노로바이러스 평균 검출 농도가 전주는 4배, 임실은 7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면 쉽게 감염될 수 있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중국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 대응을 위해 배꽃가루를 사전에 확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화상병은 사과나 배나무의 잎과 줄기, 꽃 열매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고사하는 병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하는 배품종인 신고는 꽃가루가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화상병이 발생하면 꽃가루 수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겨울철 가지치기를 할 때 꽃가루 바지 나무의 가지를 모아 물에 꽂아두는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지역별로 사회 간접자본 SOC 사업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경기 남양주에선 화도읍과 수동면을 잇는 지방도 387호선이 극심한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민들이 도로 확장 사업을 요구한 지 18년 만에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착공은 하세월입니다. 딜라이브 양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와 수동면 운수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387호선. 주말과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 정체가 심해 지역 주민들은 끊임없이 이곳을 4차선으로 넓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답답하고 여기서부터 지금 가곡초등학교까지 인도도 없잖아요. 인도. 여기 한 20여 년을 이렇게 기다렸는데 지방도 387호선 확포장 사업이 18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작년 8월 지역 주민들은 참아왔던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10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십 년간 아주 교통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지역 경제도 다 망칠 좀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도로관리 주체인 경기도는 급하게 주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가곡리 현장을 찾아 예산 편성을 약속했습니다. 초기 보상비와 이 공사비가 같이 들어갈 겁니다. 한 항으로 같이 들어갈 테니까 일부 나머지 부분 보상하면서 70% 이상 보상 끝난 지역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반드시 6월 안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방도 387호선 확장 구간은 화도읍 가곡리와 수동면 운수리를 잇는 4.52km입니다. 총 사업비는 1,687억 원으로 보상비만 1,100억 원 규모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18년 만에 도로 확포장 사업이 결정됐지만 착공은 아직도 하세월입니다. 경기도가 약속했던 올 상반기에 첫 삽을 뜨지 못하면서 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경기도가 완공 시점이 앞으로 6년이나 소요된다고 밝히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왜 77개월이 걸리는지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런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8km 가는데 40분 50분 걸려요. 하루에 아까 26,000대라고 나왔는데 그 기름값만 따져도 공사 도로 하고도 남아요. 그 도로가. 인구 100만 시대를 바라보는 도농복합 남양주시 신도시 위주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읍면 지역 도로와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은 상대적으로 순위가 밀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미 확정된 도로 사업이지만 예산과 행정 절차 때문에 착공이 또 연기되면서 지역 차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양재정입니다. 정읍의 한 엔진 부품 제조 공장에서 홀로 일하던 근로자가 숨져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4시쯤 정읍시 북면의 한 엔진 부품 제조 공장에서 60대 화물차 기사 A씨가 25톤 트럭 적재함 위에서 작업하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A씨가 화물을 싣고 짐을 고정하기 위해 덮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8일 아침 9시 10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양현고등학교 급식실에서 불이 나 학생과 교직원이 대피했습니다. 급식실 주방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소방차 23대와 인력 55명을 동원해 4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연기를 마신 급식실 관계자 3명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고 학생 피해는 없다며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남원에 국립공공의료 전문대학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일명 남원 공공의대법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무려 6년이나 끌어온 이 현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무산되면서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는데요. 중앙정가에선 전북 현안이 다른 지역 현안과 맞물린 경우 모두 좌절되고 있다며 경쟁적 관계에 있는 현안을 관철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북은 최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은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처럼 다른 지역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법안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현안이 좌절됐다고 하는데요.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과 부산의 견제로 금융중심지 현안은 계속 후퇴했다고 하는데요. 내년 착공이 가시화하면서 50년 희망 고문이 끝날 것으로 기대됐던 새만금 국제공항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신문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경찰이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하고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게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재한 약국장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의사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고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한 김제시 보건소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